5번 매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견적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요금 6,300원을 영동 우체국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키워드는 뭡니까? 등기요금. 우체국 등기요금은 뭡니까? 통신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10월 16일. 차변 통신비. 통신비란 계정과목 아니? 그게 핵심이었다. 통신비 6,300원. 자,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줬습니다.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5번 완료. 6번 봅시다. 10월 20일 상품 165만 원을 매출처 하나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10월 6일 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즉 핵심은 뭡니까? 뭐에 대한 거래? 판매 거래. 상품을 판매한 거래. 매출 거래. 상품 매출 거래인데 전형적인 거래인데 단골 메뉴가 있다는 거죠. 뭐 미리 수령한 계약금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미리 받았다. 선수금 계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선수금 계정 조회해가지고 선수금 계정 고려해서 매출에 대한 거래하라. 매우 자주 나오는 매출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10월 6일에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 봅시다. 10월 6일 선수금 계정 하나상사로부터 65만 원 받은 게 있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10월 22일 선수금 계정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자. 선수금 하나상사에 대한 선수금 65만 원을 없애자고요. 65만 원 없애고 상품 매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상품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165만 원입니다. 그래서 165만 원 인식하고 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으로 보통 예금 100만 원. 자, 플러그로 자동으로 뜨니까 엔터키 치면 바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매출 거래다. 매출 거래에서 선수금이 있는 항상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대한 거래 이렇게 되구나 눈으로 좀 익혀 보시고요. 7번 넘어갑시다. 10월 25일 레고 왕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즉 차입금 대변에 있는 차입금을 차변으로 옮기면서 대신 보통예금으로 주었다는 거죠. 상환했다는 거죠. 10월 25일 대변에 있던 차입금을 차변으로 옮기자.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레고 왕구로부터 빌린 단기 차입금 5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으로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7번 완료되었습니다. 8번 봅시다. 10월 30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동원의 주식을 샀답니다.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뭘로? 단기 보유 목적으로 샀답니다. 뭘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겠다. 그죠? 단기 매매 증권 하면 취득할 때 분계 나오겠다. 역시 취득할 때 분계 나왔다는 겁니다. 취득할 때 증권회사에 수수료 들었답니다. 15,000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외적으로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만 취득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게 출제되었네요. 자, 보통 예금 통장으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10월 30일 분계. 차변에 인식해야 될 단기 매매 증권은 150만 원. 그죠? 100주 곱하기 15,000원. 100주 곱하기 15,000원은 150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150만 원 인식하고요. 그리고 수수료 비용. 여기서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984번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984번 수수료 비용 해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5,000원. 15,000원 이렇게 입력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결제했다는 거죠. 대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자,
플러그 금액 1515000 뜨면 엔터키 쳐서 완료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완료되었다. 전형적인 문제다.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을 인식한다. 이게 키워드였다. 키포인트였다라는 거죠. 자,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9월 12일 메뉴, 9월 12일 전표 열어봅시다. 9월 12일 전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정체가 뭐냐면 외상 매출금 12만원의 회수거래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회수한 거다. 당좌 수표를 아까 발행하는 걸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당좌 수표를 상대방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거였죠. 현금으로. 그러면 이게 받으러움이 아니고 현금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죠? 현금으로 고쳐주면 되겠다. 그러면 거래처 필요 없겠네요. 현금이니까. 자,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9월 20일 매장 9월 20일 분기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9월 20일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 현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매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 1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었다. 지금 현재 건물이란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익적 지출이래. 즉 비용이래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고쳐주면 되겠네요. 820번 수선비로 고쳐주면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6번 결산 정리 사항. 우리 기말 수정 분계 중에서 뭐가 출제되었는지 볼까요? 첫 번째, 당기분 이자 미수액은 12만 5천 원이다. 아직 돈은 안 받았지만 미수 수익을 잡자는 거죠. 수익을 미리 잡자는 겁니다. 발생주의 근거에서. 자, 12월 31일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잡자고. 12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아직 돈은 안 들어왔지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하자고요. 12만 5천 원만큼. 됐죠? 자, 2번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경인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 봅시다.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봅시다.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 12월 31일자 합계장 시산표 보니까 가수금이라고 있답니다. 가수금 부채겠죠. 유동 부채에 보면은 가수금이 있다는 겁니다. 80만 원 있네요. 임시계정이니까 정리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80만 원 있는데 더블 클릭해 보면 전표 내역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했다는 겁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왔고 대변에 80만 원 정체를 알 수 없게 현재 돈이 들어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으로 없애면서 뭘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봅시다. 가수금,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80만 원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게 정책 알고 보니까 외상대금 회수액, 경인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경인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8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 분계 해봅시다. 가수금 12월 31일 자, 다시 12월 31일자 자, 가수금을 차변으로 보내고요. 80만 원 그리고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경인상사 8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새로 고침 눌러보면 이제 가수금이 없어져야 되겠지. 가수금이 제대로 없어졌는지 볼까요? 부채에서 가수금이 이제 차변 대변 80만 원씩 해서 잔액이 지금 0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 제대로 우리 분개했구나. 자,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 드시고 3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기말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전형적인 대손 충당금 설정 문제네요. 1% 보충법으로 1%로 보충법으로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봅시다. 12월 31일 자 합계잔액 시산표 자
외상 매출금 금액이 있고 받으러옴 금액이 있고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 추당금이 있습니다. 1%로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413100원이라는 대손 충당금으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설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금액 전체를 그냥 우리 새로 설정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받으러옴에 대해서는 146000원만큼 이 금액으로 대손 충당금 만들고 싶은데 설정되어 있는 게 65,000원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 설정하면 될까요? 146000 마이너스 65,000원은 81,000원. 자, 설정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금액 시험지에 살짝 적어주시고요. 413100, 81000 살짝 적어주시고 우리 일반전표 입력해보자는 겁니다.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얼마였습니까? 조금 전에 적어줬던 금액이 413,100 그리고 대변에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얼마입니까?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 81,000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거래처는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대변 합계 금액이 차변으로 와서 대손 상각비 494100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800만원이다. 이거 먼저 풀게요. 단 차변 대변 하지 말고 5번 6번 사용해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입력해 달랍니다. 자, 합계장 시산표로 봤을 때 상품에 현재 150, 180 되어 있는데 실제 창고 조사 결과 잔액이 8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줄어들어야 됩니까? 이 금액이 800만원으로 줄어야 되니까 800만원으로 만들려면 얼마를 줄여줘야 된다? 150, 180, 000 마이너스 800만원은 142, 180, 000원만큼 매출 원가로 기록하면 되겠죠. 자, 142, 180, 000 시험지에 살짝 적어 두시고요. 자, 입력해 봅시다. 자, 차변에 결산 차변 5번어를 사용해서 입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451번 금액은 142180000 자, 입력하고 결대 6번 해서 결산 대변해서 상품 동일한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 눌러서 아까 입력했던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설정되어 있는지 413100 맞고 받을 엄에 대해서 1% 설정되어 있는지 146000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상품에 대해서 차변에 얼마? 800만원 실제로 남아있다. 그러면 제대로 입력했나 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결산 전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